여러분, 단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순간 조금만 참았어도 지금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고 가슴치며 후회한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입을 꾹 닫았는가, 5초를 참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이 순간만큼은 반드시 침묵하라. 그 짧은 5초가 나를 살린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돌아보니 진짜 관계를 지키는 힘은 잘하는 말이 아니라 참는 말, 바로 침묵에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는 게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말하지 않아서 후회한 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가지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순간만큼은 반드시 입을 꾹 닫으셔야 합니다. 그 짧은 5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 순간은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고 싶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됐어, 꺼져. 이런 말들,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곧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냐,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화가 나면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잠시 멈추고 공격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뇌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칼 같은 말을 툭 내뱉어 버립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화나게 한 뒤 상대에게 먹일 매운 소스를 정하게 했습니다. 화난 사람들은 상대가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려 3배나 더 맵게 골랐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의 입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내 감정만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상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조선의 학자 다산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화를 내며 상대를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가장 무너지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반드시 5초를 멈춥니다. 입을 닫고 심호흡을 하며 내가 하려는 말이 감정인지 이성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 짧은 5초의 침묵이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김순자 씨는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아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는 왜 그렇게 말대답이냐?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날따라 꾹 참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곧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날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말 안 하길 참 잘했다. 오늘 관계를 지킨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구나. 두 번째 순간은 끼어들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데 다 듣기도 전에 속이 타들어가고, 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모르게 중간에 끊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상대는 더 마음의 벽을 세우고 대화는 꼬이고 기분만 상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말을 끝내야 감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감정을 다 쏟아내지 못해 속에 쌓아두고 결국 더 큰 목소리로 자기 입장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말을 끝까지 하면 공격성과 방어 심리가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브리스톨 대학 연구도 있습니다. 부부 대화를 분석했는데 서로 말을 끝까지 듣고 단 2초만 침묵한 커플은 바로 반응한 커플보다 갈등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화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말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멈추고 듣는 일에는 서툽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듣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다 끝내고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김순자 씨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의견이 엇갈리던 날, 평소 같으면 그건 아니지 하고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다 듣고 나니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순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 그 한마디로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끼어들고 싶을 때, 이 두 순간만큼은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다. 그 짧은 5초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순간은 결정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덜컥했을까? 그때 단 5초만 더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급한 결정을 감정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긴박감, 불안, 기대감 같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할 때 사람의 뇌는 분석보다는 빠른 반응을 우선시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실수를 지금의 감정에 반응하듯 내린 결정에서 발견한다.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감정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MIT에서 진행된 실험도 있습니다. 같은 선택지를 두 그룹에 제시했는데 한쪽은 즉시 선택하게 하고 다른 쪽은 단 6초의 사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단 6초만 멈춘 그룹은 충동적인 소비, 위험한 판단이 37%나 줄었습니다. 단 몇 초의 침묵이 잘못된 선택을 크게 줄여준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정자 씨는 퇴직금 일부를 친구가 추천한 투자처에 넣으려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놓치면 후회할 거야.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그날따라 5초를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고 설명을 곱씹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 결국 그 회사는 며칠 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5초가 내 노후를 지켰다. 여러분, 결단이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5초 동안만 침묵하세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지금 말고 내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네 번째 순간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가 분명히 잘못한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지.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실수했을 때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지적받으면 옳고 그름보다 먼저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당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자존감을 크게 흔듭니다. 그 기억은 고마움으로 남지 않고 원망으로 남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윌리엄 슐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실수를 피드백하는 실험이었는데 한 그룹은 실수 직후 즉시 지적했고 다른 그룹은 10초간 침묵한 뒤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그룹은 상대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수용성과 업무 집중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차이는 단 10초의 여유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하기보다 옳은 순간을 기다린다. 맞는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김순자 씨의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를 하다가 몇 번을 잘못 눌렀습니다. 결국 결제까지 틀려버렸습니다. 순간 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냥 할걸. 도대체 몇 년을 썼는데 아직도 이래. 하지만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참 잘해서 부럽네. 나도 더 배워야겠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말을 참으니까 남편이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진심을 꺼낼 수 있었구나. 여러분, 지적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말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속을 풀기 위한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딱 5초만 멈추세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더 어른스럽게 만들고 상대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5번째 순간은 누군가 마음을 꺼낼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순간에 침묵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땐 그냥 잊어버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 견뎌냈지.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선의로 시작했지만 상대의 반응은 싸늘해집니다. 더 말하지 않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그냥 괜찮아요라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는 감정을 꺼내고 싶은데 우리는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결핍 반응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말을 다 꺼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해결하려 들면 상대는 마음이 다치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최근의 슬픈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 실험이었는데요. 한 그룹은 듣자마자 반응했고 다른 그룹은 5초간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초 침묵 후 대답한 그룹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마음을 털어놓았고 상대에게 이해받았다, 편안했다는 평가를 크게 주었습니다. 단 5초의 침묵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들어주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마음을 내보일 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침묵입니다. 김순자 씨의 딸이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 혼자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럴 땐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엄마 때는 더 힘들었어. 하지만 그날따라 꾹 참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어 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맙다고 하네. 위로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주는 거였구나. 여러분, 누군가 마음을 꺼낼 땐 반드시 침묵하세요. 그 5초의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짜 위로가 됩니다. 6번째 순간은 내가 지적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판을 받으면 즉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상황이 좀 달랐지.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존감 방어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면 머릿속은 반격할 문장을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지적을 받으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너까지 나를 몰라주냐 하는 감정이 올라오죠. 하버드 대학의 행동과학자 엘리자베스 뉴먼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피드백을 보여주고 반응을 쓰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즉시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5초간 눈을 감고 심호흡한 뒤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즉시 반응한 그룹은 내 책임만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책임 회피 반응이 많았고 5초 침묵한 그룹은 듣기 불편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엔 조심하겠다라는 수용적이고 성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 5초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습니다. 방언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 정직한 침묵만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맞습니다. 지적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반박하지 말고 5초간 입을 닫으세요. 그 침묵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김순자 씨는 요즘 딸과 함께 삽니다. 하루는 딸이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낮에 이불은 좀 개뒀으면 좋겠어요. 손님 오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봐주고 청소까지 했는데 이불 하나 안 겠다고 뭐라고 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꾹 참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딸이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을 예쁘게 못했네.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애들 맡기고 다니는데. 죄송해요. 그날 순자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말 안 하길 참 잘했다. 그 침묵 하나가 우리 사이를 지켜줬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적할 때 5초간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내 품격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침묵해야 하는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꺼내야 하는 세 가지 말, 바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낯선 사람, 아침마다 청소해주는 경비원, 작은 배려를 해주는 동료. 속으로만 참 고맙다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직접 고맙다고 말했을 때 상대는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며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듣는 사람을 살리고 말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실수는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시러큐스대 조사에 따르면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중 80%가 그때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라고 답했습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입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면서도 가장 적게 말하는 말이죠.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함과 오해로 변한다고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은 때로는 멈춰야 하지만 때로는 용기 내어 꺼내야 합니다. 5초의 침묵이 나를 지키고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